금방 어린이날이 다가오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요새 매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장난감 코너가 있는 곳으로는 가지 않고 장난감 있는 층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지난 시간엔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어를 왜 가르칠 건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집에 가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움이 됐어요? 너무 잘 배워가지고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후로 영어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영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물어보려고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내려놓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도 영어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찬이도 영어를 싫어해가지고 그 1절 터치 안 하고 그냥 어린이집에서는 네. 하니까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고 따라가고 네. 이제 나중에 어린이집에서들도 다 이제 영어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럴 시기가 곧 올 거예요. 수지는 어땠어요? 저희도 그때 교수님 말씀 듣고 학습지 다 끊었잖아요. 그래서 유주는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영어 특성 활동 그게 다고 아주도 이제 4살 돼서 올해 어린이집에서 영어 수업을 하더라고요. 아직 한글도 숫자도 모르는데 다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안 그래도 아니 아직 숫자랑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한다는 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선 모국어를 잘 습득하고 나서 외국어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을 계몽시켜야 돼.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거든, 선생님들은. 원장 선생님들은 영어를 안 하면 원어모집이 안 된다. 어떡하냐.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제가 어린이집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것이 바람직한 일은 절대 아니죠. 이제 금방 어린이날이 다가오잖아요. 네. 여러분들 어린이날 뭐 아이들한테 어떤 장난감을 사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이날이 다가와서 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찬이가 엄마 뭐 봐? 이러면서 먼저 자기가 고르더라고요. 같이 고르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에 대한 이제 개념이 약간 생겨서 맨날 어린이날이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요새 매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매일 아이들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매일이 어린이날인데 또 어머니들은 어린이날이 되면 뭔가 또 다른 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잠깐 인터넷을 보다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 뭐냐면 집집마다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장난감을 어떻게 버려야 하나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멀쩡한 장난감을 그냥 박스에다 막 넣어서 버리고 어떤 건 뜯지도 않은 장난감도 박스채로 버리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어때요? 집에 장난감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거든요. 너무 많아서 고민이죠. 생일, 어린이날, 뭐 크리스마스, 애가 또 2명이니까 또 2배씩 늘어나니까 갑자기 너무 많아지고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안 사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래서 되게 고민 중이었어요. 근데 왜 안 사줄 수가 없지? 뭔가 다른 사람들도 다 사주고 그 사줬을 때 그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순간 때문에 사주는 거 그것도 같아요. 예쁘지. 네, 그 순간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엄마 만족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이를 즐겁게 해줬다. 내가 아이에게 뭔가 좋은 거 해줬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원한다고 마치 부모들이 아이에게 빚진 것처럼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장난감 사줘. 당연하듯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부모들이 뭐 빚진 것도 아니고 죄 지은 것도 아니라서 그냥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엄마 돈 없어. 이런 얘기들도 좀 하라는 얘기야. 장난감뿐만 아니라 밖에만 나가면 뭐 아이스크림 사줘, 막 음료수 사줘, 막 갑자기 그냥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집에 뭘 하나 얻고 약간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우리가 해달라면 해준다. 이 머리 박혀 있잖아. 그래서 장난감도 사달라고 그럴 때 다 사주지 말고 우리가 뭐 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계속 미루라고 했듯이 그게 너한테 왜 필요한데. 이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아이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저번에 교수님께서 돈 없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봤어요? 그래 봤거든요. 그때 어느 날은 밥이 없네. 다음번에 밥 해놔야겠다. 이러면 우리 엄마 우리 쌀 없어. 쌀 살 돈 없어서 어떡해. 우리 이제 밥 못 먹는 거야. 우리 이제 밥 못 먹는 거야. 유주가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더라고. 제가 돈 없단 말 했더니 그럼 이제 쌀 없어서 우리 밥 어떻게 먹어. 이제 그거를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걱정해주는 게 되게 짠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가족애가 느껴지고. 저도 카드 안 가지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인정을 좀 하더라고. 근데 이제 카드는 나중에 또 쓰면 되지만 엄마가 돈이 없다는 게 사실 아이 교육상 그렇게 한 번쯤 해보는 거는 아이의 공감을 사게 됐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 이제 당연한 거 받는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힘들겠구나. 우리 엄마가 돈 없으면 걱정이겠구나. 같이 공감해주고 걱정해주고 이런 마음을 길러주는 게 꼭 엄마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배려하는 마음, 공감해주는 마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달라고 해서 그냥 척척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감을 사준다 해도 나는 이러이런 장난감을 사주고 싶다. 그런 무슨 생각이 있잖아요. 뭘 기준으로 해서 장난감을 선택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어린이날에 두발 자전거를 타거든요, 유주가. 그래서 자전거를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하라고 유주랑 얘기를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유주도 항상 어린이날 다가오면 이번에 할아버지한테 뭐 사달라 그럴까? 이걸 항상 먼저 생각을 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짰어 벌써. 계획적이야. 네, 그래서 두발 자전거 사기로 했고 유주가 막 이렇게 바닥에 막 누워서 떼쓰고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길 가다가 어떻게 저렇게 장난감 가게 앞에서 애들 막 누워서 막 떼쓰는 거 사달라고 안 나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애들이 있지 했는데 저희 둘째가 지금 그러거든요. 유주 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성향이 둘째가 지금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랑 항상 했던 말이 애초에 우리가 오늘 장난감 사주지 않을 거면 저쪽 아예 가지 말자. 저쪽 아예 가지 말자. 그러니까 보통 장난감 코너가 있는 층에는 아예 가지를 않던가. 왜냐면 아이니까 절제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아예 괜히 가서 우리가 서로 기분 상할 바에는 가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피하고 어렸을 때는 사실 조금 사달라고 할 때마다 사준 편이었는데 어느 정도 인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칭찬 스티커를 10개를 모아야지 그날 사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칭찬 스티커 10개 모았으니까 오늘 장난감 사러 갈까? 그래서 엄마도 사주는 부모도 아이도 기분 좋게 살 수 있게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티커를 모아서 이렇게 사줬다는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아이도 뭔가 해야 내가 보상을 받는다. 이런 거를 이제 아이에게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아이가 원하는 거하고 엄마가 원하는 거하고 이렇게 충돌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내가 어렸을 때 못 가진 장난감 나는 아이한테 이렇게 풍성하게 사준다. 뭐 이런 마음도 사실은 좀 있어.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막 장난감 가서 고르라 그러고 그러는데 요새는 고르라는 말 잘 안 나오죠. 맞아요. 감히 사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고를까 봐. 집에 있는 비슷한 거. 맞아요. 꼭 있는 거 고르고. 꼭 사줘야 한다 하면 여럿이 같이 놀 수 있는 장난감.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좋고 수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난감 코너가 있는 곳으로는 가지 않고 장난감 있는 층으로는 가지 않는다. 근데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엄마들이 어려서는 내가 얘한테 뭐 사준다고 엄마조차도 즐거워. 아이를 뭐 사주는 게. 그래서 매일 데리고 다녀 버릇한 것이 이제 을에 아이들이 장난감 사러 엄마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장난감은 어른들이 가서 골라서 가져오면 돼. 그럼 애들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가지고 집에 갖고 오면 그 다 즐거워해. 다 재밌어해. 안 그랬어요, 어려서?
맞아요. 맞아요. 장난감 사다 주시면 그냥 좋았잖아. 맞아요. 선물은 다 좋아. 근데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갈등이 시작이 돼. 그러니까 아예 장난감은 의뢰 좋은 날 생기는 거다라는 정도로만 아이가 생각하게 해야지 꼭 아이가 가서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유를 주고 네. 뭐 이렇게 좋은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장난감을 굳이 아이 선택에 맡기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칭찬 스티커 10개 모으면 저희가 선물 사러 가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주한테 오늘은 선물 사는 날이니까 골라봐, 마음껏 골라 그러면 그 장난감 코너를 진짜 몇 바퀴를 돌면서도 몇 못 번째 골라요. 못 골라요. 그래서 아. 유주야 살 게 없으면 굳이 안 사. 유주야 살 게 없으면 굳이 안 사. 살 필요 없어. 너무 고민을 하니까 그래서 아니 사긴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이래요. 저희 남편이랑 이게 맞는 건가? 왜냐면은 자기도 이게 다 집에 있거든. 이게 다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게 없는데 자기도? 굳이 글쎄,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 풍족해서 집에 있는 장난감으로도 충분하거든. 맞아요. 아이들은 재미나는 거 하나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며칠 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두 개 딱 놓게. 장난감을 많이 놓고 와르르 쏟았다가 또 거기서 놀다가 또 와르르 이런 거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정리정돈이 안 되잖아. 너무 많으면 애들이 정리정돈 한두 개만 갖다 놓고 또 갖고 놀고 이렇게 해서 정리정돈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만 많으면 아이가 질려버려. 엄마가 해. 정리하라 그러면 엄마가 하란 말 안 해. 맞아.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리정돈을 못할 뿐 아니라 굉장히 아이가 산만해져요. 이것도 직접 저것도 직접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도 놀아보고 저렇게도 놀아보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어요? 아니면 이거 조금 놀다가 싫어서 또 이것도 갖다 놀고 뭐 다양하게 놀아보는 것 같지만 그 아이는 그 장난감의 용도대로만 잠깐 놀아. 근데 이것밖에 없어. 그럼 이걸로 뒤집어도 보고 빨아도 보고 뭐 돌려도 보고 뒤집어서 물이 나오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사고가 창의성이 더 발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는 아이를 산만하게 하고 정리정돈을 못하게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단점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보면 아이가 어떤 건 자주 놀지만 이건 안 갖고 놀아. 그럼 얼른 안 보는 데다 갖다 놔야 돼. 아예 안 보는 데다가. 그랬다가 한 달쯤, 2달쯤 있다가 슬그머니 그야말로 장난감 사달라 그럴 때 여기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럼 애가 그 새 거 같은 느낌이 또 들잖아요. 그럼 엄마 돈 세이브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갖고 애 보고만 놀라고 하지 말고 그걸 엄마가 같이 처음에 놀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재밌어. 엄마하고 노는 게 재밌어. 그러면서 또 그 장난감을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안 보이게 싹 치웠다가 또 이렇게 아이들 앞에 보여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난 또 하나 하고 싶은 건 이제 달라고 그런다고 다 사주지 말라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네가 장난감이 갖고 싶으면 너도 뭔가 기여를 해. 거기까지 나가줘야 될 것 같아. 네가 왜 장난감 그냥 달라고 그래? 엄마 아빠 힘들게 더 버는 돈인데 이것도 제가 또 가서 네가 왜 장난감 그냥 달라고 그래? 엄마 아빠 힘들게 더 버는 돈인데 이것도 제가 또 가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주야 너 엄마 아빠가 장난감 사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 힘들게 돈 벌어서 이제 장난감 사주는 거야. 나도 엄마 나 용돈 받은 걸로 엄마 커피 사줄게. 용돈은 어디서 났지? 이렇게 인사하면 어른들이 주신 용돈을 제가 받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엄마 저번에 용돈 받은 걸로. 그리고 나도 엄마 커피 사줄게 이러면 이제 이제 진짜 너무 말로 이제 못 진짜 이기겠는데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애가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를 안 했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놀라운 거지.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나쁜 거는 아니야. 그렇죠. 너 장난감 왜 필요해? 아이하고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애들은 때도 쓰고 뭐 막무가내로 조르기도 하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때마다 사주고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털커덕 사주면 이 아이가 사회 나가서는 그럴 거냐 말이지.
부모처럼 뭐든지 다 들어줄 게 아니잖아. 아이가 거절도 당하고 무한도 당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집에서 경험을 해본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이한테 너 장난감이 꼭 필요하면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그렇다고 뭐 꼭 조건을 붙이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아이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이 뭐를 우리가 해나간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들을 좀 시키라는 거죠. 약간 그거 해서 생각났는데 저는 이제 어린이날을 들켜가지고 이제 약간 오늘은 이날이고 이날 몇 밤 자야지 이제 어린이날이야 이런 것 좀 가르쳐주면서 그런데 또 말 안 들으면 너 어린이날에 선물 없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맞아. 그런데 또 말 안 들으면 너 어린이날에 선물 없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맞아. 그런 공갈은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갈이라니까.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우리는 쉽게 해요. 그날 선물 없다고 그거는 이제 좋은 거는 아닌데. 좀 잘못하고 근데 참 그걸 넘기가 쉽지는 않아.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조르고 또 터무니없는 거 요구할 때 너 정말 그럴 거야? 그러면 가만 안 둬. 너 그러면 못 뺏을 거야? 너 어디 안 데려가?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아이 입장이 돼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도 잘 안 돼. 실제로 우리가 한번 뭐 역할극을 해본다거나 이러면 아이의 마음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엄마가 막 안 데려갈 거야, 뺏을 거야, 막 이럴 때 기분이 어떨지. 그렇게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의 감정은 훨씬 또 다르거든.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는 그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올려서 다르게. 지혜를 좀 발휘해서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사주지 않고 원하지만 엄마가 따라가지 않고 아이를 오히려 이끌어가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학습지도 패드로도 하고 요즘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재밌게 하는 것도 있다는데 그런 걸로 수 개념을 좀 해주면 또 좋지 않을까. 또 신난다. 눈이 동그래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